기록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산자의 입은 완벽한 거짓을 말합니다. 잿더미가 된 조선의 목조가옥 그 안에서 발견된 세구의 시신. 관아는 단순 화재 사고라 결론지었지만 검시관 오작의 손끝은 잔혹한 타살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불이 나기 전 이미 목이 졸려 숨진 아내와 두 아이. 그런데 가장은 그 시각 이웃 세 사람과 함께 있었습니다. 시신은 타살이라 말하는데 용의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사관은 직감했습니다. 이 잿더미 속 어딘가에 산자들이 숨겨놓은 추악한 거짓말이 있다고. 지금부터 그 추격의 기록을 따라가겠습니다. 오작의 말이 끝났다. 세 사람 모두 화재 이전 사망. 아내는 목부리 뼈 골절. 성인 남성의 악력. 어머니가 먼저였고 아이들이 차례로 당했다. 종사관은 자네 쪽으로 몸을 돌렸다. 서리가 뒤에서 말했다. 관아 윗선에서 이미 사고로 결론을 내렸다고. 시신도 수습했으니 자네도 곧 정리할 것이라고. 종사관은 대답하지 않았다. 자네 앞에 무릎을 꿇었다. 화재 수사에서 발화지점은 가장 먼저 봐야 한다.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알면 나머지가 풀린다. 부엌과 마루가 연결되는 쪽이 가장 심하게 탄 자리였다. 불은 그 자리에서 시작됐다. 종사관은 그 자리를 조심스럽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탄 나무 파편을 걷어냈다. 재를 한 겹씩 드러냈다. 서두르지 않았다. 서두르면 놓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기름 냄새였다. 다른 곳보다 유독 진하게 올라오는 냄새였다. 종사관은 그 자리를 더 조심스럽게 파고들었다. 탄 나무 파편 사이에서 작은 단지 조각이 나왔다. 안쪽을 손가락으로 긁었다. 기름이 말라붙어 있었다. 등잔 기름을 담는 종류였다. 마루 아래에 기름 단지가 있을 이유가 없었다. 종사관은 그 자리를 중심으로 더 넓게 걷어냈다. 그때였다. 바닥에 희미한 선 하나가 보였다. 재였다. 불에 탄 바닥 위에 가늘고 길게 이어진 재의 흔적. 종사관은 그 선을 따라 시선을 움직였다. 기름 단지 쪽에서 시작해 마루 끝 구석까지 이어져 있었다. 구석 쪽 잔해를 걷어내자 타지 않은 노끈 한 조각이 나왔다. 기름에 흠뻑 절어 있었다. 종사관은 그것을 손에 들고 한참 들여다봤다. 기름을 먹인 노끈이었다. 한쪽 끝은 완전히 재가 되어 있었다. 반대쪽 끝만 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노끈은 기름 단지 쪽을 향하는 방향으로 놓여 있었다. 누군가 이 노끈에 불을 붙여두었다. 불꽃이 노끈을 타고 천천히 이동하다 기름 단지에 닿는 순간 집 전체가 불길에 휩싸이는 구조였다. 이것은 실수가 아니었다. 치밀한 계획이었다. 종사관은 잔해 바깥으로 나왔다. 비슷한 굵기의 새 노끈을 구해왔다. 같은 방식으로 기름에 절였다. 한쪽 끝에 불을 붙이고 그 옆에 앉았다. 불꽃이 한 뼘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을 셌다. 그 속도로 바닥에 남은 재 흔적의 전체 길이를 나눴다. 2시간이 넘었다. 종사관은 타들어가는 불꽃을 바라봤다. 그리고 깨달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범행 시각이 틀렸다. 불이 난 것은 새벽이었다. 그러나 이 범행은 새벽에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2시간 전 아직 깊은 밤이었을 그 시각 누군가 이 노끈에 불을 붙이고 이 집을 나갔다. 세 사람은 그 전에 이미 숨이 끊어져 있었다. 불은 그저 증거를 지우기 위한 장치였다. 범행 시각은 새벽이 아니었다. 범행은 훨씬 이전 가장이 이웃집으로 건너가기 직전에 일어났다. 종사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물음이 하나로 좁혀졌다. 그 시각 이 집 안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이 이웃집으로 건너간 것은 저녁 무렵이었다. 그 전까지 그는 이 집 안에 있었다.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었다. 담장에 오른 자국도 낯선 발자국도 없었다. 그 시각 이 집 안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은 가장뿐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가족에게 원한을 품은 자가 따로 있을 수 있었다. 그것부터 지워야 했다. 종사관은 마을을 돌기 시작했다. 첫 번째 집이었다. 이 가족과 다툼이 있었던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모른다고 했다. 그냥 평범한 집이었다고 했다. 두 번째 집이었다. 같은 질문을 했다. 글쎄요 하고 고개를 저었다. 세 번째, 네 번째 집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말을 아꼈다. 남의 집 일에 끼어드는 것을 꺼리는 눈빛이었다. 원한을 품은 외부인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집집마다 조금씩 다른 말이 흘러나왔다. 가장이 요즘 들어 바깥으로 도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돌아올 때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는 것, 아내가 최근 들어 눈물을 훔치는 것을 봤다는 것, 모두가 말을 아꼈다. 그러나 눈빛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종사관은 가장이 자주 나다녔다는 방향의 길을 따라 인근 고을로 향했다. 첫날이었다. 주막 두 곳을 돌았다. 가장의 인상차기를 설명했다. 모른다고 했다. 이튿날이었다. 장터를 돌았다. 생선 장수, 포목 장수, 그릇 장수. 한 명씩 물었다. 고개를 저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두 고을 넘어 작은 장터였다. 이제 여기서도 없으면 더 이상 방향이 없었다. 그때였다. 곡물을 파는 상인 하나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마을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이라고 했다. 어느 집인지도 알고 있었다. 홀로 사는 여인의 집이었다. 가장은 그 마을에서 다른 이름을 쓰고 있었다. 종사관은 그 여인을 직접 찾아갔다. 여인은 처음에 문을 열지 않았다. 안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숨을 죽이고 있었다. 종사관이 포도청 소속임을 밝혔다. 그래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종사관은 기다렸다.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조금 열렸다. 여인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역력했다. 이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종사관은 목소리를 낮췄다. 가장과 얼마나 됐는지,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언제인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천천히 물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종사관은 기다렸다. 긴 침묵이 흘렀다. 여인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가장이 곧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고. 자신을 정실로 맡겠다고 했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고. 마지막으로 만난 것이 사건이 있던 날 며칠 전이었다고 했다. 그날 가장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고 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고 했다. 여인은 그 말을 하면서 시선을 내렸다. 자신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이제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종사관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다. 관아 문 앞에 돌아왔을 때였다.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마을 어귀에 사는 노파였다. 며칠째 망설이다 왔다고 했다. 괜한 일에 끼어드는 것 같아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자꾸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종사관은 그 자리에 같이 앉았다. 노파가 말했다. 사건이 있던 그날 저녁 어두워질 무렵이었다고 했다. 가장의 집 쪽에서 이상한 것을 봤다고 했다. 집 안에서 희미한 빛이 잠깐 새어나왔다고 했다. 등잔불이 아니었다고 했다. 더 작고 가느다란 빛이었다고 했다. 잠깐 보였다가 사라졌다고 했다. 그리고 그 직후 가장이 이웃집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노끈에 불을 붙이는 순간의 빛이었다. 네 가지가 맞아떨어졌다. 범행 시각에 이 집 안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은 가장뿐이었다. 원한을 품은 외부인은 없었다. 가장은 사건 며칠 전 여인에게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 가장이 이웃집으로 가기 직전 집 안에서 가느다란 빛이 목격됐다. 종사관은 가장을 관하로 불렀다. 가장은 여전히 차분했다. 불이 난 시각에 자신은 이웃집에 있었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종사관은 먼저 노끈 이야기를 꺼냈다. 기름 단지와 타다 남은 노끈, 바닥에 남은 재의 흔적, 직접 태워진 시간, 범행 시각은 불이 난 새벽이 아니었다고 했다. 2시간 전 당신이 이웃집으로 건너가기 직전이었다고 했다. 침묵이 흘렀다. 가장이 처음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마루 아래 오래된 물건이 남아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종사관은 서두르지 않았다. 잠시 가장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여인의 이름을 꺼냈다. 가장의 눈이 흔들렸다. 순간적이었지만 분명했다. 예전에 알던 사이라고 했다. 요즘은 거의 가지 않는다고 했다. 종사관은 다시 기다렸다.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다는 말을 전했다.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다는 여인의 말도 전했다. 가장의 목에서 침 넘기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입을 열지 않았다. 종사관은 마지막 패를 천천히 꺼냈다.
노파의 증언이었다. 당신이 이웃집으로 걸어가기 직전 집안에서 가느다란 빛이 새어나왔다고 했다. 등잔불이 아니었다고 했다. 가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방 안에 긴 침묵이 깔렸다. 그러나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포박할 수 없었다. 아직은 가장이 직접 노끈에 불을 붙이는 것을 본 사람은 없었다. 자백이 없었다. 조선의 법정에서 이것만으로 끝까지 가기는 어려웠다. 종사관은 가장을 풀어줬다. 그리고 군관 하나를 이웃집 근처에 세워두었다. 이 사람은 곧 움직일 것이었다. 이틀이 지났다. 새벽 2시경이었다. 군관이 달려왔다. 가장이 짐을 챙겨 이웃집을 나섰다고 했다. 마을 어귀 쪽이 아니라 뒷산 방향이었다. 종사관은 즉시 말에 올랐다. 뒷산을 넘으면 2갈래 길이 나왔다. 여인이 있는 고을은 이미 알려졌다. 가장이 그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었다. 아는 사람이 없는 먼 곳으로 향할 것이었다. 북쪽 산길을 타고 이어지는 길이었다. 종사관은 북쪽 산길로 말을 몰았다. 횃불을 들고 달렸다. 밤 산길이었다. 나뭇가지가 얼굴을 쳤다. 말발굽 소리가 흙길 위에서 울렸다. 산 중턱 갈림길에서 멈췄다. 흙바닥에 발자국이 있었다. 최근에 찍힌 것이었다. 북쪽 방향이었다. 종사관은 다시 말을 몰았다. 산길이 좁아지기 시작했다. 말에서 내려야 했다. 횃불을 들고 뛰었다. 산곡의 직전이었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종사관이 횃불을 들어 올렸다. 가장이었다. 등에 보따리를 맨 채 고개 너머로 넘어가려던 참이었다. 빛이 비치자 그 자리에서 굳었다. 2사람이 마주섰다. 가장이 먼저 몸을 돌려 달리기 시작했다. 산길을 벗어나 숲을 속으로 뛰어들었다. 종사관이 그 뒤를 쫓았다. 횃불을 던지고 2손으로 달렸다. 숲을 헤치고 경사면을 내려가다 가장의 발이 바위에 걸렸다. 그대로 쓰러졌다. 종사관이 그 위에 올라탔다. 버둥거렸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군관이 뒤따라 달려왔다. 포승줄이 손목을 감았다. 가장은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헐떡였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새벽에 짐을 챙겨 산을 넘지 않는다. 그 행동 자체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포승줄에 묶인 채 관하로 끌려가는 길, 가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침묵은 의미가 없었다. 관하 신문실에 묶인 가장 앞에 종사관이 앉았다. 이제 증거는 충분했다. 노끈, 시각, 여인, 노파의 증언, 그리고 도주. 하나하나는 작았지만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종사관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왜 아내를 없앴는지는 이제 알 것 같다고 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묻겠다고 했다. 아이들은 왜였느냐고. 가장은 오랫동안 바닥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입에서 나온 말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한동안 말을 잃게 만들었다. 자백의 내용과 조선이 이 사건에 내린 판결은 3편에서 공개됩니다.